오늘은 어떤 가족이 어떤 고민을 갖고 금쪽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주셨는지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셨어. 네. 다치셨구나. 깁스하셨네. 아이고, 또 그렇게 다쳐서 나오시는 우리 부모님은 아유, 처음이시네요. 네. 아, 자, 네. 우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2살, 13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오? 아이고, 야, 싱글맘이신데 두 아들을 혼자 힘드시겠다. 키우신다고요? 네. 아, 그거 쉽지 않으실 텐데. 예. 가까운데 친정어머니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어서 같이 너무 그나마 아, 네네. 좋겠네요. 그래도 좀 자랑을 일단 먼저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저희 첫째 아들은 네. 착하고 듬직하고 엄마를 잘 도와주는 아유, 그럼. 다시 생각하면 아유, 울컥하지. 예, 예. 아이고. 그래. 아, 뭔가 지금 정말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네. 저희 둘째는 음. 조금은 충동적이고 네. 산만하지만 부친성도 좋아서 네. 어디 가서 굶어 죽진 않은 아, 둘째입니다. 그게 최고야. 아유. 그게 예. 최고야. 네. 두 아이 중에서 가장 신경 쓰는 아이는 누군가요? 좀 아무래도 아무래도 둘째가 둘째가. 네, 지금 제가 통제가 조금 되지를 않고 아. 요 한 달간 저에게 이제 폭언이라든지 아이고. 폭력이라든지 어린 네, 이런 게 너무 매일매일 난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12살. 아, 네, 그래서 너무 간절히 신청하기도 했고 아, 네. 둘째가. 누나실 때 팔을 보니까 좀 네. 씁쓸한 것 같아요, 우선. 예. 발로 차거나 네. 주먹으로 때리거나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막다가 아니 그래서 삼촌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뒤로 젖혀졌고 그 정도로? 그래서 전치 이제 사주로 해서 지금 기부스를 하는 상황이에요. 아, 네. 아, 우리 금쪽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아이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조금 변하기 시작했는 거죠. 자기가 안 들어주면 발로 저를 이제 다리를 찬다든지 배를 찬다든지. 알았어, 6천원만 줘. 너 오늘 엄마 분명히 4천원 줬어. 어머, 이렇게 세게. 하지 마. 하지 마! 정말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야, 이건 진짜 말로 표현 안 된다. 어머, 어떡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호가 좀 무서워요. 아니, 근데 정말 그 마음이 무섭지. 이해되고 나 무서울 것 같아. 어머, 어떻게 저 어머님. 저런 아니, 이거는. 어머니 너무 심한데? 어머, 어떡해. 아, 이건 진짜. 어머나. 어떻게 대처해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 신청을 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어허. 아, 네. 아우, 세상에. 아유, 얼마나 힘드세요. 아유. 예. 정말 아유, 절박한 마음으로 그럼요. 나오셨군요. 예. 네. 근데 저런 모습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거의 매일이라고. 어우. 거의 매일을. 네. 아니, 어. 도대체 금쪽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한 달 네. 안에 그렇게 더 심하게 어허. 바뀐 건지 너무 궁금하시겠어요. 네.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차 안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 걸 해주지 않는다고 살짝 차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했었어요. 아유, 달리는 차 안에서? 네. 그래서 제가 첫째에게 엄마가 너무 불안하니까 어. 같이 좀 붙잡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정호가 버팅겼고 주먹을 날렸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욱하는 이 마음에 정호의 떨어진 신발을 들고 제가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때려주셨군요. 예. 네. 폭발하셨구나, 어머니. 네. 그래서 네. 그때 정호를 막 때리고 형아가 막 정호를 붙잡고 이러는 상황에 아, 네. 그때의 정호가 되게 충격이었을 네 것 그랬을 같다고 것 생각되시나요?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또 사실은 어머니 네.
지금 영상을 보고 마음이 이렇게 쿵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게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내 자식인데 애를 보면 무서울 것 같아. 예쁜데 반갑기보다는 무섭지. 예쁜데 얘가 오는 게 무서워. 네. 이거 자체가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를 보면 5살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그러면 5학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엄마와 쌓았던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엄마의 사랑을 느낀 적도 있었을 텐데 네.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엄마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좀 이해하기 어렵죠. 네. 맞아요. 바꿔 말하면 한 달 전부터 생긴 문제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전부터 뭔가 차곡차곡 쌓였던 문제들이 이 시점에 그날의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네,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지만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오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 생각하면서 우리 금쪽이 일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자루 밖에 나가면 바다가 있네. 안녕하세요. 자주 가는 곳인가 봐요. 네. 어머, 낚시 좋아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잡혀요?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모르는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그냥 모르는 분. 어머머. 아니 인사도 잘하고. 그러니까. 좀 저 나이에 낚시를 좋아해? 제 아랫 입술이 왜 저런지 금쪽이? 아림치 텄어요. 텄구나. 상처로 있다가 다시 침 묻히고 이래요. 자꾸 네. 비비네요. 네. 그리고 네. 손으로. 맞다. 감성돔이다. 망상어가. 어머. 저 생성도 좋고. 어머 세상에. 여기가 포인트. 아 그냥 풀어줘. 야 이거만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어머니도 좀 낯서시겠다. 네. 아이고. 밥은 해줘야 되니까 저 손으로 또. 세상에. 아유. 아. 엄마 차 태워줘야 돼. 또 차를 태워줘. 아니 연안까지만. 너가 알아서 가. 아니 엄마가 차 있으면 태워준다며. 안 돼. 밥 먹어야 돼. 아니 태워줘. 밥 먹고 나가는 거야. 왜 그래? 뭐지? 갑자기 뭐야? 밥 먹고 가는 거죠. 아니 또 어딜 가는? 아니 또 어딜 가는데? 하지 마. 어머 그냥 나가? 어머. 아우. 꽂히면 이제 그거 해야 되는 성격이구나. 네. 그러니까 자기가 꽂히면. 낚시하러 나가야 된다고 하면 한시도 무조건 가만히 있질 않아. 어머. 어머. 안 해. 저 다친 손으로. 아니 밥 먹기 싫다고. 아 내가 아프다고. 엄마가 더 아프겠다, 야. 아니. 어머. 뭐야? 아니 잠깐만. 엄마가 그거 못 나가게 근데 한다고. 모든 행동들이 거침이 없어. 어머 맨발로. 어머 맨발로. 어디 나간다고.
정호야 밥 먹고 나가라고 했어. 아주 갑자기 맨발로. 야, 저건 아니지. 어머, 뭐야? 정호야 발 아파. 일로 와. 일로 와. 발 아파. 일로 와. 일로 와. 밥 먹기 싫다고! 그러니까 일로 와. 이럴 일이 아니잖아. 조금 이따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뭐 이유 없이 저렇게 갑자기 뭐야? 일로 와. 발 아프다 정호야. 일로 와. 발 아파. 오바해. 나고. 오바해. 아니, 어머니, 아유, 세상에. 이게 엄마. 지금 물 뿌리고 당해도 지금 업어주는 게 엄마다. 정호야 그렇게 막 뛰쳐나가면 엄마 걱정해야 안 해. 어? 아니, 또 저항은 안 하네. 자기가 발이 아파서 그런지 또. 양말 줘. 어? 12시에 오는 거야. 어머. 알았어? 알았어. 양말 신어. 빨리 줘. 기다린다. 와, 절대 안 물러나는구나. 원할 때. 와. 근데 결국 자기 뜻대로 되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얘는요. 지금 충동성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죠.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충동이라는 거는 반응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승전결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맞았어. 기승전결. 뭐 원하는 대로 좀 안 되면 짜증이 좀 났다가 뭐 말이 좀 옥신각신 좀 주고 받아졌다가 거기서 뭐 타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좀 뭐 물러설 때도 있고 뭐 이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밑도 끝도 없어요. 지금 보면. 네. 그리고 이 아이의 반응은 극심하게 과하죠. 네. 그냥 이 나이에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충동성이라고 볼 수 없죠. 어렸을 때도 조금 짜증이 많고 당연히 충동적인 성향이 많으니까 뭐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든지 바닥에 누워 있거나 앉는 게 힘들다고 해서 네. 아, 아직까지 어린이집 티를 못 벗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네. 충동 조절도 좀 어렵고 네. 과잉 행동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자기를 제지하거나 금지를 하면 완전 네, 바로 화가 나요. 말을 좀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작정을 하고 좀 달겨드네요. 이건 그냥 아이가 뭐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애가 이러네 이런 정도로 볼 수 없는 네.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충동성은 높지만 이건 뭐 단지 충동성이 높다. 이거 하나만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들고 가 김치하고. 어머. 자기가 기분 좋을 땐 또. 그럼 2시, 12시 안 왔네, 결국. 네. 더 하고 저녁에, 왔지. 저녁에 왔네. 어머. 맛이 어때? 네. 아이고. 애기야. 저 오늘은 낚시하면서 뭐 잡았어? 망상어. 망상어라는 게 있어? 2장갑 20cm. 낚싯대도 주워서 왔어. 낚싯대도 주워놨다고? 주웠어? 근데 정호야, 낚싯대 어디서 주웠어? 응?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오거나 이런 거 아니지? 어? 훔친 건 아니야. 서스럼없이 눈치는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자기가 손을 뻗었을 때 상대방이 괜찮거나 아니면 요렇게 했는데도 뭐 만지지 말란 소리가 없네 하면 이렇게 손이 가는 것 같더라. 세상에. 그게 남의 거라서 버려져 있는 것 같아도 주우면 볼법이래. 알아? 소리야. 알아? 그러니까 지금 갖고 온 거 그거는 갖다 놔야 돼. 아니 그거 네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거야? 얘기해. 이거야? 나랑 얘기해.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한테 8,000원 낚싯대 사줘.
또 밥 먹다 갑자기 또. 불안해. 앉아봐. 이 낚싯대 맞아? 이 낚싯대 맞아. 남의 거 손대지 않는 거야. 버린 거라도. 알았어. 근데 엄마, 나 그럼 8,000원 낚싯대 사줘야 돼. 그건 그거고 이건 근데 이거지. 그거랑 또. 엄마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럼 이것도 줘. 그럼 이것도 줘. 아니 이거는 남의 거잖아. 남의 건 갖다 줘야 되는 거야. 사줘. 어머. 눈 돌았다 갑자기. 그거는 매일매일 용돈 주는 거에서 네가 알아서 하는.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는. 아니 그냥 거침이 없다 엄마한테 저렇게 때리는 게.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하는. 네가 알아서. 아니, 뭐 하는데? 나 저거 안 돌려줄 거야. 저 네 거 아니잖아. 안 돌려줄 거라고. 아니 어머니 몸이 성치 이렇게 않겠다 하는 거. 진짜. 아니 어머.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 네 잘못된 거 알잖아. 아니 어머니 어떡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싫은 거를 못 버티네요.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쟤는 또 왜 저렇게 난리를 피워. 나봐. 하지 마. 혹시 얘 혹시 뭐 오. 권투했어요? 배웠는데? 킥복싱 했어? 야 이렇게 사람 때리면 가리는 거 아니지. 어머나 세상에 형이. 야. 배웠어 제 운동을. 입담 빼보던가. 어머 형이 도와주는구나. 우리 또 형제 싸움 나겠다. 어머나 세상에. 정호야 그만하자. 그만. 소리야. 그만해. 그러니까 정호야 그 멈추라고. 멈춰. 멈출 수 있어. 멈춰. 뭐냐고. 아니 형아도 나 때리잖아. 그러니까 유라야 뭐 너도 멈춰. 유라 엄마. 하지 마. 형아 다치게 하지 마. 멈춰. 아니 나라고. 그러니까 멈추라고. 어머 멈춰. 그만. 아니 물잔 마시러 가요. 씨. 어머.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화풀이 대상이야. 무슨 샌드백 같아. 아니 뭐야? 거침이 없네. 와 첫째는 엄마가 또 얼마나 짠하고. 나 눈물 나겠다 정말. 집안 얼마나 분위기가 속상할까 진짜. 응? 다시 말해야겠어. 응. 세상에. 아, 세상에. 첫째도 진짜 좀 안타깝다, 안쓰럽다. 너무 속상하네요. 왜 그럴까 진짜. 그러니까 몸이 다치는 것보다 응. 계속 저런 행동과 폭언을 할 때마다 저는 계속 상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아니 너무 이게 뭐 그럴 일도 아닌데 저렇게 엄마를 어떻게 친구보다 좋아하게 친구한테도 저러면 안 되죠. 네. 오히려 친구한테는 더 조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화살이 저에게로 향하는 거. 풀이 돼서 형한테도 그러진 않고요. 형아는 지금 그전에는 잘 그러진 않았는데 이제 저를 막다 보니까 또 형한테도 네. 폭력과 폭언은 되고 있어요. 이건 부모 학대입니다. 아우 저 나이에. 끔찍해. 이거는 와. 어머니 죄송해요. 네. 이건 가정 폭력입니다. 어머나.
이 초등학교밖에 안 된 초등학생인 이 아이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입니다. 어머나. 정말 이 말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아이의 문제를 정확하게 규명하고 규정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이. 네, 완전히 부침성 있는 애처럼 보여요. 근데 의외로 부모를 때리는 자녀 중에는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완전 다른 모습으로. 네. 밖에 나가면 비교적 정상인처럼 행동합니다. 얘처럼. 그리고 가정폭력 하는 아빠들도 밖에 나가면 그렇죠. 상사들한테 사회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많잖아요.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와. 자, 그런데 얘는요. 지금 충동성과 과잉 행동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부침성이 있고 사교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말하는 부침성이 있고 사교적이다, 사교성이 좋다라는 거는 사회성이 잘 발달됐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죠? 그럼 얘가 그럼 네. 과연 사회성이 잘 발달됐을까? 저는 이 영상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더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는 엄마한테 하는 걸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어요. 맞아. 전혀. 네, 누구든 우리가 심지어는 실수로 팔을 이렇게 했는데 누가 맞으면 아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놀라셨겠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얘는 그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이거 던진다. 가위를 들고 이거 던질 거야. 하지 마 이렇게 하다가 저한테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니고 그냥 던졌는데 어쨌든 저는 맞았어요. 그때 조금 움찔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제는 정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아프거나 이런 표정이 전혀 자기한테 보이지 않는. 그렇죠. 지금 미안함이라든가 또는 죄책감이라든가 맞아. 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거나 기본적인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어쨌든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불행이 생길 것 같아서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봐봐. 누구시지? 아이고, 아이고. 외할머니 엄청 좋아하네 또. 네. 오늘 뭐 먹었나? 오늘 라면이랑 맨 라면 먹어. 네가 뭘 먹어야 힘이 나지. 아이고, 그럼. 그럼 네가 어머니 마음 실패는 어떠실까? 못한다. 사실 마음이 안 들어간다. 근데 그렇지. 뭐 정우가 없거나 이제 애들이 없으면 그냥 먹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정우 올 시간 되면 이제 또 긴장되지. 긴장되니까 이제 또 잠도 안 오지 이제. 맘 편할 날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정우가 그냥 고집이 세고 너무 즉흥적이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제는- 하니까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아, 하루하루 얼마나 힘드실까.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제 마음이 정우가 무너지지. 무섭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긴장되고 아니, 근데 그러실 것 같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제일 어려운 건데 아빠가 기둥이 되고 잡아줘야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셋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밖에 없다. 아예 교류는 없으세요, 아버님은? 결혼은 있지만 지금 상황이 도움이 되지는. 도움이 되지는. 네. 그게 내가 잘못이다. 그게 엄마 잘못은 아니지. 내가 한테 해줘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응. 우리 친정 식구들한테 난 항상 죄인인 것 같은 거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아니, 이건 진짜 우와. 너무 힘드시겠다.
미치겠다. 아유 어떡해. 사는 게 너무 힘들겠다 엄마가. 그러니까. 아 진짜 버론 끝에 서 계시는 것 같아. 아, 동생들도 내가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항상 걱정시켜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할까 한 개도 없다. 미안한 생각할까 한 개도 없고 응? 네가 어려우면 다 도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거고 네 혼자만 힘들게 살게 안 할 거다 엄마. 아유, 세상에. 야. 네. 이때 우리 딸님이 힘내.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 아. 너무 버겁다. 아유. 아유 세상에. 너무 안쓰럽네요. 진짜 엎친 데도 엎친 격이라고. 금쪽이 형제를 혼자 키우게 되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걱정을 해오고 친정 식구와 또 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런 와중에 첫째, 둘째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명히 제가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끼쳤다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아빠가 이렇게 폭력성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좀 SOS를 좀 청했었어요, 사실. 네. 근데 하지마, 낚시 가지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빠가 또 화가 나기 시작하면 아이한테 욕설을 한다든지 아이고. 죽여버릴 거야. 어?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때부터 자기가 화가 풀리지 않을 때는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죽여버리겠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더 이상 아빠한테는 제가 연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사실 금쪽이 아빠 여기 나오지 않으셔서 또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네. 않았기 때문에 뭐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네, 없지만 금쪽이 아빠도 뭐 이렇게도 애가 말을 안 듣고 저렇게도 네. 말을 안 듣고 심지어 엄마를 때려서 엄마가 막 손가락이 부러지고 이러니까 아빠는 예전에 좋지 않은 방식 애들이 그쵸. 협박하는 네. 너 시끌시끌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을 쓰면 애가 말을 좀 듣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마음도 네. 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그게 어떤 애한테는 아유 아빠가 저렇게 화내는 거 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애도 있지만 네. 금쪽이는 내가 파워를 갖지 않으면 힘을 더 아빠한테 아주 끝장이 나겠네. 그러니까 자기도 공격을 받아서 자기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무서운 대상이 아빠거든요. 물리적 힘을 가진 사람이 아빠고 그거는 가족의 구성원이고 결국 그런 일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날 것 같으니 얘는 가정 내에서는 더 파워를 가져야 되고 가족 구성원끼리 있을 땐 더 파워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를 끊임없이 행사하고 끊임없이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폭력을 씀으로써 자기가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끊임없이 그걸 느낄 때 오히려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만족감이 생겨요. 아유. 그리고 나면 밖에 나가서는 좀 편안한 거야. 어머나. 좀 편안해지는 거야. 어머. 실제로 엄마를 때림으로써 학교 와서는 좀 편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머.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이거는 정신역동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와 너무 무섭다. 어디 가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 학교에 왔구나. 잘 지내셨어요? 네. 전 잘 지냈어요. 네. 요즘에 학교 생활이 어떤지 또 학급의 친구들과는 또 어떤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조퇴가 25일, 결석 19일인데 아이고야. 적응도 잘 못하는구나.
항상 아파하는 모습만 주로 보였는데 정우가 요즘 학교에서는 정말 많이 저는 좋아져서 칭찬도 많이 하고 아, 그 전에 비해서? 네, 전에 비해서 뭐 결석이나 조퇴는 거의 없고. 어머, 집에서는 더 심해졌는데? 진짜 밖에서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뭔가 하자고 하면 이제 싫다고 하고 신경질적으로 짜증내거나 이제 안면을 가격한다든지 발로 찬다든지 학교 내에서 욕을 한다든지 좀 폭력성을 보인다든지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고 폭력적인 성향도 없었고. 네네. 네. 다행이네요, 그나마. 어머머. 근데 정말 또 엄마 입장에서 다행이다 생각 들긴 들 것 같아. 네. 안녕하세요. 늘 저기 낚시터가 놀이터네. 그러네, 낚싯대도 없이 갔네. 그러니까. 아, 낚싯대 필요한데. 어머. 어떡하지? 하나도 안 사줘 보셨어요, 낚싯대는? 아니요, 낚싯대를 거의 한 3-4대 사주기도 했었는데 본인이 관리를 잘 안 하고 버리고 오거나 누굴 주고 오거나. 뭐 사러 왔어요. 이거 없어. 주머니 한 개도 없어. 이건 뭔데요? 그것도 비싼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여기 중에서 계속 왔는데. 계속 와도 중고가 없다. 아, 니 오는 거 이제 불편하다. 한 번만요. 없어. 아, 제발요. 이야. 저 여기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안 왔어도 없는 걸 어떡하노? 니가 돈을 약하게 가왔는데. 그렇지. 이거라도 한 개 줬어. 이거. 아우 힘들어. 니 딴 데 낚시 좀 택해갖고 댕겨 혼자. 어디? 몰라. 니 알아서 댕겨. 아니 근데 무섭다. 꽂히면 지금 집요하잖아. 어머. 포기 안 하나. 돈이 없을 텐데. 아저씨. 아저씨. 안녕하세요. 돈 좀 주세요. 저 뭐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낯선 사람한테? 밑도 끝도 없이. 진짜. 어머. 어머. 야, 저거 정말 심각한 일이다. 아저씨. 낚싯대 한 개만요. 어머. 낚싯대 한 개 있으세요? 어머. 낚싯대 한 개 있으세요? 아저씨 혹시 낚싯대 한 개 있으세요? 어머나. 저희 주산에 낚싯대 한 개 있으세요? 어머. 뭐 당당하네. 와. 서슴없다. 어머.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 형한테 뭐 잡았어요? 뭔데요? 형한테 고수처럼 보이던데. 우와, 도다리다. 짜장면 다 먹었어요? 아, 네. 저 먹어도 돼요? 네? 어머. 어머. 남은 거를? 아니 저분들도 지금 놀래가지고. 어머. 뭐 남이 심지어 모르는 남이 먹던 거를. 어머 어떡해. 어머나 세상에. 국어를 하네요, 국어를. 어머머. 심지어 탕수육까지 지금. 먹다 남은 거 이렇게 드셔도 괜찮은 뭐 괜찮아요.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 네. 어머. 혹시 같이 낚시해도 될까요? 제가 낚시 용품을 사와야 돼가지고. 아.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네. 네. 갔다 올게요. 네. 이따가 이거 택배도면 쓰시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아니 무슨. 결국 빌려주네. 성공을 하네 또. 저런 행동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 정화한테 듣기로는 아저씨가 회를 주셨어. 거짓말이야. 치킨하고 먹으라고 주셨어. 같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배고파 했는데 컵라면을 사주셨어.
그냥 이렇게 알고 얘기를 계셨구나. 해서 네. 그냥 어른들의 호의를 정호는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까지는 대놓고 돈 좀 주세요. 짜장면 좀 먹어도 돼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할 줄 모르셨죠. 네. 와. 형 낚싯대로 하는구나. 형도 모르는 사람. 부러졌다. 어? 어머. 어머 이거. 어머 어떡해. 어머. 남의 거를 부러뜨렸네. 어떡하지? 어머 주행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와, 이거 어머 빌린 거 아니에요? 네. 빌린 심지어 짜장면도 주고 탕수육도 주는 형들 건데 원 박사님 총체적 난국이네요 와. 진짜. 나 너무 왜 이러는 거야? 난 너무 궁금해. 이런 행동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하시죠? 아유. 아, 너무 걱정되네요. 근데 지금 보면 미안함이라든가 양심의 가책이 전혀 네. 없죠. 네. 근데 너무 걱정돼. 그냥 그 형들 나한테 탕수육도 줬던 형인데 내가 부러져서 되게 당황했는데 내가 그거 미안하다고 하고 왔어야 되는데 라든가 그냥 그런 마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건 너무 걱정이잖아요. 네. 뭐 정말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우리 금쪽이한테는요. 목적과 자기 네. 이득만 있어요. 어떡해. 그래서 목적을 정하면 얘는 정말 집요하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기보다는 나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상대방은 하나의 도구? 네, 이 사람은 그냥 도구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성이 좋은 게 아니라 사람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들이 발달이 됐다고 보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제대로 관계를 맺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우 피상적인 관계죠. 네. 아주 그 표피적인 관계.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득이 생기는가 안 생기는가로 인간관계를 맺어가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응대를 안 하는 사람은 관계조차 맺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네. 나한테 전혀 이득이 안 되는 거야.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쌩 하고 맞아요. 박사님 탁 맞아요. 찔러봤더니 네. 약간 반응을 해줘. 그럼 이 사람하고 말을 몇 마디 나눠서 집요하게 요구하면 어쩌면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게 학습돼서 완전히 얘한테는 그냥 하나의 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와 세상에. 잠깐만요. 뭐 잡았어요? 와, 갑자기. 저기 죄송한데요. 왜? 저 좀 집까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어머 어떡해. 아니 요즘 모르는 사람 차 타지 말라고 가리키는데 저 반대네 완전. 방향이 틀리는데. 그래요. 나 X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만 갔다가 어머. 오늘 바쁘다. 저 빨리 네 가요. 혼자 어떻게 왔어? 자전거 타고 왔는데 너무 자전거 타고 왔다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나도. 어머 나 진짜 처음. 집요하게 요구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다. 야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저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네. 야. 가서 저녁에 집에 갈 적에 이렇게 차를 잡아서 가는 거야? 부모님 걱정하실 건데. 그러니까 원하는 걸 취득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 없어. 야. 그건 도로변에서 쏴줄 테니까 그 집 찾아가거라잉. 네.
야. 잘 가라. 다음에 또 보자. 어머. 어머. 감사하단 말도 안 하고? 우와. 진짜. 아, 네. 와. 너무 걱정되네요. 사실 얘는 보면 관계가 매우 피상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기본적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안전한 사람이냐 아니면 친숙한 사람이냐 낯선 사람이냐 이런 네. 기본 경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 경계가 다 허물어져 있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조심, 위험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예측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탈억제성, 억제가 안 되는 사회적 유대감 장애라고 해요. 어렵다. 네. 어렵다. 근데 그냥 풀어보면 스스럼 없이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안전이나 네. 위험에 대한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면이 있다. 어쨌든 정서의 발달과 사회성의 발달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간관계도. 근데 얘가 나이가 어리니까 뭐 많이 넘어가지만 잘못하면 시비가 붙기도 한다고요. 그렇지. 왜냐면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니까 기분이 나빠도 넘어가지. 얘가 좀 더 크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린 친구.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잘못하면 범죄로 연결이 돼서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저렇게 했다가 누가 싣고 가버려서 어디 앵벌이를 시키거나 네, 그죠? 맞아요. 내지는 범죄의 가해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어떤 걸 하라는 거야? 난 이거 했거든, 권장. 어머? 어. 왜? 어머머. 왜? 엄마가 먹고 싶었어. 어머. 또 이럴 땐 또 애기 같아. 아유. 엄마 여기 머리 이거 좀 똑바로 하고. 뭐 바라고 그런 거 같아. 난 또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럴 무서워. 리가 없어. 엄마 먹고 싶었어. 왜? 엄마. 왜? 낚싯대. 거봐. 그러니까 손 씻어. 아까 그렇게 안고 보고 싶었다고 할 때가 진짜 이유가 있었고. 엄마 돈 빨리 줘. 왜 4,000원만 주냐고. 엄마 매일매일 4,000원 주는 거야. 안 해. 2만 원 빨리 달라고. 갑자기 무슨 2만 원이야 엄마한테. 빨리 줘. 뭔 갑자기 2만 원이야. 어떡해. 또 어떻게든 받을 거 아니야. 뭐야? 여기 있었나? 설마. 훔쳐? 엄마가 자꾸 여기 숨겨놓거든. 찾는구나, 돈을. 세상에. 어머. 어머나. 만원 있었나? 어머, 찾았어. 엄마! 만원 챙겼다. 뭐? 줘. 통보야. 일러. 줘. 빨리 줘. 엄마 너한테 4,000원만 줬어. 10,000원 준 거 아니야. 네가 가져간 거지. 너 이거 엄마가 가져가라고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가져가면 너 그냥 도둑인 거야. 나 도둑할게. 그거밖에 안 보이는구나. 낚싯대. 아휴. 어머! 아우! 어머니 그 곁에 가지 마세요. 어떡해요. 갈 거야. 어머! 아우! 일로 와! 줘. 일로 와! 줘. 아우! 10,000원 안 주면 안 보낼 거야.
어머나 세상에. 아우. 하지마. 아, 그럴 일이냐고. 아, 나 형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엄마를 공격하니까. 칼 어딨어? 아우. 어머. 어떻게 막 충동적인 애라. 아우. 뭐야. 야야 하지마. 우와. 아니야. 어떡해. 넌 나라고. 넌 나라고. 아 진짜 못됐네. 형아 죽일 거야. 엄마도 다 죽일 거야. 아유. 낚싯대 못 샀다고 지금 저렇게까지. 아유. 잠깐만요. 잠깐만요. 끊어봅시다. 얘와 엄마와의 관계가 전 너무 걱정이 돼요. 약간 엄마한테는 훨씬 더 강도가 세고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만 결국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는 거는 마치 낚시터에서 난 모르는 낯선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혹시 낚시터 있으세요? 하는 거하고 약간의 형태만 바뀌었지 똑같다고 봐요. 그러니까 뭔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어떤 포석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엄마도 좀 보면 자기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한 약간 대상이자 결국 엄마가 도구인 거죠. 그런 면이 좀 많아 보여요. 그리고 기본적인 미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엄마를 때리고도 미안하지 않고 나중에 잘못하면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들도 막 넘어가요. 그리고 타인의 권리도 막 짓밟아요. 왜냐면 미안함이 없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엄마. 어머. 너무 슬퍼 엄마. 어허. 엄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다고. 야. 그런 엄마였다고. 우리 원래 엄마가 아니라고. 저런 멘트를 갑자기 왜 하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내게 좋겠다고. 우리 엄마는 내 위에 숨 막히게 안 했다고. 왜 바뀌었냐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뭐야? 엄마. 엄마. 좀 지능범 같아요. 머리가 너무 좋아 보여. 엄마를 너무 잘 알고. 어떻게든 지금 엄마 마음을 해서 안 돼, 얻어내려고 어머니 하는 것 저희 같아. 넘어가시면 안 되지 이제. 오늘 여기도 조금만 당겨주시면 안 돼? 어머. 와. 끝까지. 결론이 와 절대 안 물러나는구나. 원할 때 딜을 하네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니를 못 믿겠어. 믿어줘. 믿어줘. 진짜야. 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용기 내서 하잖아. 어머. 진짜 이렇게 빌잖아. 끝까지 얻어내는 거네. 와. 무섭다 진짜. 근데 정호야, 한 번만 땡겨서 달라고. 엄마를 때리고 이러면서 너 지금 협박처럼 엄마 느껴져? 알았어 미안해. 느껴져? 알았어 미안해. 어머. 진짜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진짜로 안 그럴게. 사과할게. 사과도 저렇게 잘해. 필요한 게 있으니까.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이건 절대 안. 거짓 사과다. 진심이야. 이때까지 엄마 때리고 욕했어. 진심이라고. 엄마 주지 마요. 절대 안 어머니 돼. 넘어가시면 진짜 안 돼. 절대 안 돼. 근데 엄마는 2만 원은 못 줘. 안 돼요 어머니. 아니 2만 원이 아니라고. 19,000원이라고. 19,000원이 거의 2만 원이잖아. 그거 얼마까지 되는데?
안 돼. 안 돼, 어머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10,000원만 돼. 결국 얻어냈잖아. 결국 10,000원 자기가 얻어냈네. 아니 이미 어머니 스타일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렇게 하면 다 넘어올 거라는 거를 나는. 엄마 너 믿어도 돼? 믿어도 돼. 아니요, 안 지킬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매일매일 엄마가 오라고 하는 시간에 돌아와야 돼. 알았어. 엄마 오늘 본다. 지금 몇 시야, 유로야? 1시 35분. 그러면 엄마 봐봐. 3시까지 돌아와. 3시까지 돌아와. 3시. 4시 안 돼? 안 돼. 지금 바람 불고 파도도 높아. 어제 비 왔어. 새벽에. 몇 시? 3시.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더 이상 용돈 안 준다. 알았어. 없다. 이제 끊기는 거다.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폭력 쓰고 찡찡대지 마. 알았어? 결국 원하는 대로 됐잖아. 진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네요. 나는 엄마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이해가 되냐면 애가 정말 엄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그리고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정말 쌍욕을 하고 비수를 꽂고 막 난리가 나. 그럼 엄마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기라도 할까 막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애가 나이스해져요. 믿어줘. 진짜야. 나 이렇게 진짜 이렇게 용기 내서 하잖아. 진짜 이렇게 빌잖아. 이제부터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엄마로서는 그래도 이런 면이 좀 있네. 다행이네. 이런 마음이라고요. 근데 얘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결국 내 뜻대로 됐어. 결국 폭발을 하는 걸로 원하는 것을 얻는 경험이 많이 누적될수록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폭력 이퀄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다 라는 뭐 그런 아주 생각이 문신처럼 아주 그냥 머리에 각인이 되겠죠. 몇 시에 들어올 건데? 그러면 12시. 오늘이 12시. 계속 낚시터만 나오자. 네, 그거. 유로야. 응? 엄마 정화한테 좀 갔다 올게. 저 뭐하노? 아유. 엄마가 얘기한 거는 안 듣는 거야. 기둥도 안 들어. 오셨구나. 좋아하네 그래도 엄마 오니까. 정화. 지금 몇 시야? 보고 싶었다. 정화 몇 시냐고. 너 12시까지 오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 그래서 엄마랑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행동들은 뒤에는 뭔가 요구할 네. 것 같은 느낌이야. 거봐. 그럼 집에 갈 거지? 너 자전거는? 물 있어? 아, 거봐. 일단 자전거 실어. 가게. 아니. 어머. 들고 아 이렇게 하지 마. 아우 이거 협박하는 거야? 어머 어머. 여기 냄새나. 하지 마. 아씨. 우리 낚싯대 일어나. 사줘. 어머나. 하지 어머나. 마. 어머나. 낚싯대. 일어나. 네가 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지 마. 꺼져라. 꺼져. 나. 와. 약속을 지켜야지 엄마가 낚싯대를 사주는 거지. 아니 저게 태도냐고 자기 잘못한 사람이. 하지 마.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여기서 이러면 안 돼. 하지 마. 하지 마. 어머. 아니 도대체 뭘 잘못했어 엄마가. 나랑 하지 말라고. 진정하라고 정호야. 엄마가 안 돼. 자꾸 엄마 때리지 마. 엄마 그럼 속상해. 엄마 속상해. 너 해라고. 엄마 속상하죠. 제발 좀 물어. 어머. 그러니까 자기가 파워가 있다는 걸 진짜 멘트에도 나오네. 어머 저렇게 자꾸 제발. 하지 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진짜. 너 엄마 때리면 엄마는 널 안을 수밖에 없어. 아니. 너 위험할까 봐 엄마 안는 거라고. 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정화 좀 그만하자. 싫어. 나. 김주가. 근데 뭐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잖아. 엄마가 왜 저런 감정인지 모를 것 몰라. 같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그만해. 정말 그만해. 엄마 너무 힘들다고. 정말 그만하라고. 엄마는 너 바르게 키울 거야. 그만해. 너도 이거 잘못된 행동인 거 알아. 엄마랑 같이 가자. 싫어. 와. 어머나. 어머.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아니 싫어. 너무 속상하다. 너무 속상해. 좀 몇 가지는 제가 어머니께 궁금해요.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엄마가 아이를 자꾸 끌어안아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쭤봅니다. 그냥 감정적인 호소죠. 감정적인 호소. 속상해. 같이 때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애가 때린다고 부모가 똑같이 때리겠습니까?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아이의 그런 아주 극심한 처참할 정도로 엄마를 때리는 이 폭력을 다른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끌어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이한테 손이 올라가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충동적인 아이들한테는 더 충동을 유발하고 자극이 된다는 걸 아시니까 엄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충동을 낮추기 위해서 자꾸 안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머니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금쪽이는 매우 자기애적인 성향이 높고 그리고 매우 이기적이고 아이가 타인을 고려하지 않고 언제나 나의 이득이 중요하고 이익이 중요하고 내가 집요하게 요구하면 다 돼. 내 원하는 건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 그렇지. 난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꺾일 때 이걸 자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스크래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자기한테 스크래치를 낸 거예요. 그냥 그게 원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 들어준 상대가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나쁘게 대하고 나를 손상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기애적 손상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워라는 면에서는 자기가 굴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잘못 나쁘게 대하고 나한테 공격을 한 거는 이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파워가 센 거예요. 이때 아이는 자기 생존에 필요한 내지는 자기의 기본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통제력을 이 사람이 뺏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엄마가 베깅을 해. 제발 다시는 그러지 말아줘. 엄마는 아파, 엄마는 슬퍼. 이렇게 베깅을 하면 얘는 불쌍하다가 아니라 내가 결국 파워가 있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통스러워하네. 그때 더 자기의 힘의 우위를 느끼는 아이예요. 파워를 느끼는 아이니까 절대 베깅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불 끈다. 어머. 잘 때도 이러고 자야 돼요? 재워줘야 돼요? 네, 옆에 있으라고 해요. 엄마. 엄마. 나 낚싯대 사줘. 나도 낚시하고 싶어. 그 낚싯대 아니면 엄마랑 깊은 뭐 그게 없어. 낚싯대는 우리 정우가 가. 갈게. 일로 와. 어머머. 어머, 가, 이리 와. 아니, 무슨. 그게 진짜 우러나오는 스킨십이 아니야.
나 지금 상당히 너무 엄마를 때리고 싶어. 아니 저런 말을 어떻게 대놓고 하지? 엄마가 얘기했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엄마. 와. 사줘.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아니 알겠으니까 사줘. 보여주고. 어. 너가 보여주네. 하지 마. 뭐라 치우래. 저러다 갑자기 때릴까 봐. 아우 난 진짜 어머니도 무서울 것 같아. 하지 마. 어머 어떡해. 아우 나 저 손 못 가게 해. 어머. 아직 안 남았어. 뭐가? 어머. 아니 이게 무슨 공포 영화도 아니고. 아직 안 남았어. 그럼 나 낚시를 뭘로 해? 말을 해봐. 어?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 그러면 엄마가 사줄 수 있어. 어머 나 또 때릴까 봐. 꺼져. 어머. 이거 맞고 가. 어머. 이거 맞고 가래. 어머 어떡해. 어머니 나 너무 섬뜩하다.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가지 마. 아유. 야. 엄마.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자꾸 날 피하려고 하냐고. 어머니도 무서울 것 같아 진짜. 피하잖아 엄마도. 사람인데 자기 자식이어도. 아니 이거 맞고 가가 웬일이야. 어머니도 진짜 혼란스럽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겠어. 엄마가 때리지 마. 일어나. 가지 마세요 어머니. 같이 누워. 아, 같이 누울 거야. 엄마 여기 누울 거니까. 안아주시는구나. 결국에는. 진짜 너무 속상하다. 솔직한 마음은요. 정우한테 너무 많이 맞았고 너무 많이 욕을 들었고 이게 점점 무뎌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또 모니터의 모습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때는 화도 안 엄청 내죠. 지치고 화도 안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화낼 힘도 없고 그런데 저때도 지쳤지만 지금은 점점점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더 저는 제가 좀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왜 화가 안 나지 이런 말에. 뭐 이런. 진짜 너무 속상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엄마니까 이러지. 남은 못한다 남은. 맞으면서도 엄마의 역할을 놓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눈물이 나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 가정폭력의 가장 큰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폭력을 하는 사람은 힘의 우위를 언제나 점령하고 있어요. 나의 힘의 파워를 이 사람한테 보이는 걸로 이 사람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또는 말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 또한 폭력이거든요. 그거는 주먹질은 안 할지 몰라도 말로 이 사람을 자기 밑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살아갈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덜너덜해져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네, 피폐해져요. 이게 딱 그 상황이시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두 가지를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다가오라고 했다가 엄마가 가까이 오면 엄마를 무참하게 아주 처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엄마가 무서워서 떨어지면 또 오라 그러고 약간 이러한 혼란형 애착 패턴이 보여요, 아이가. 그래서 애착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 난국이. 네, 전체적 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얘를 보면 끊임없이 처참한 폭행을 하거나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말 그냥 상대 마음에 비수를 꽂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국 고통을 주잖아요. 엄마 고통스럽잖아요. 진짜 얼마나 고통을 주잖아요. 아유.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걸로 자기 잃어버렸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통제력을 찾아오려고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한테 고통을 줘요. 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안전입니다. 나도. 네. 그래서 아이가 아까 짜증, 안될 것 같아. 빠른 시간 안에 엄청난 폭발, 금방 처참한 폭행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이때 엄마가 짜증을 딱 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셔야 돼요. 무슨 얘기? 내 거리를 두셔야 돼요. 왜? 엄마의 안전을 네. 엄마도 지키셔야 되고 아이도 자꾸 엄마를 때리는 경험을 반복하는 건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엄마도 그런 걸 꼭 명심을 하셔야 돼요. 정호야.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악수. 뭐 했어?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주인공이잖아, 우리 정우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 정우한테는? 엄마를 막 때리고 그래요. 근데 봐봐, 정우야. 니네 엄마는 왜 맞고만 있을까? 때릴 줄 몰라서? 그럼 니네 엄마는 딸이 때릴 줄 모를까? 그러면 우리 정호야, 힘이 없어서? 왜 안 그럴까? 왜 안 때리는 걸까, 너를? 니네 엄마는 왜 맞고만 있을까? 니네 엄마는 딸이 때릴 줄 모를까? 그럼 엄마는 왜 안 그럴까? 왜 안 때리는 걸까, 너? 맞고 싶냐? 해봐. 엄마 끝까지 널 막을 거야. 어디 엄마한테. 내가 안 물러서. 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알지? 너 생각이 그것밖에 안 돼? 야, 눈빛이 바뀌셨어, 우리 어머니. 진짜 엄마 때리고 싶다. 그냥 가. 애들 의식해요. 가라. 가라고. 꽉 잡으면 또 아니야. 어떡해. 엄마가 자기 통제력을 뺏어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요? 왜 방금 또 그런 거야? 문제가 어떤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들이야. 엄마, 야, 이것도 엄마 못 보지. 이것도 엄마 가슴 아프지. 즐거운 프로에서 Play the next channel